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제가 어떤 재테크, 투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색안경을 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는 투자가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내 집은 샀지만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 투자 성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유동성이 또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돼서 부동산 투자가 또 성공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 성향에는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작은 오피스텔을 한 채 사게 됐어요. 이게 저는 사실 그 돈을 딴 데 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50이 되기 전에 나는 꼭 포르쉐를 탈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슴속에 포르쉐를 항상 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를 위한 선물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모아서 이제는 그 목표에 약간 좀 가까워졌었어요. 그게 지난 몇 달 전이었죠. 저는 이제 이걸 옵션을 뭘 넣을까? 어떤 모델을 이렇게 내가 한번 사면 괜찮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쯤부터 와이프가 자꾸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부동산을 한 채 더 사야겠다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든 사무실이든.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뭔 오피스텔이냐. 오피스텔 수익률이 서울은 4%대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싫어하지만 하나 하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어요. 뭐냐면은 리츠 투자는 하거든요. 근데 SK 리츠가 연 배당률이 5%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거기다 놓는 게 제가 볼 때 수익률 측면이나 또 리츠는 빌딩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오피스텔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일 거고, 그리고 리츠에 투자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은 원금 회수도 가능하고 현금화도 가능하고 하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실물이 갖고 있는 그런 포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재정부 장관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제 포르쉐는 없어졌고 오피스텔이 남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끝까지 반대를 하지 못했던 이유도 사실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저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로망은 포르쉐가 맞지만 이게 저도 지금은 막 스피드를 내고 달리는 게 사실 좀 무섭거든요. 스피드를 내는 게 언제부턴가는 이게 즐거움보다는 이제 두려움이 커졌었고, 그리고 한문철 TV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운전을 하다가 빠르게 가다가는. 그런 이유도 있어서 포르쉐라는 게 사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사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이제 기울고 있었을 타이밍에 부동산 얘기가 나왔고, 모든 자산이 또 이 주식 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주식에 100만 원 있을 때는 10% 움직이면 10만 원이 움직이지만 이게 1억이 있으면 10% 움직일 때마다 1000만 원의 자산 가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때랑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때랑은 또 차원이 다른 변동성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내가 충분히 내 전 재산이 주식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변동성의 이 크기가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근데 예금이나 채권 이런 거는 또 너무 낮고, 그 타이밍에 어쨌든 갑자기 부동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제가 찍지 않고 이제 와이프가 자기 도장을 찍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오피스텔을 매수한 거는 서울에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매매 물건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매매가는 1억 8천 정도였는데 일단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한 4%,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이 나가고, 이게 또 수리를 다 해야 돼요.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2억 원 넘게 쏟아 부은 거죠. 물론 이렇게 계속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시잖아요. 그냥 아내가 하자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게 이게 또 남자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썩 내키진 않아요. 그 돈 그 타이밍에 사실 미국 주식 샀으면 아쉽습니다.
아무튼 노후에 그냥 소득 파이프라인 하나 안정적인 거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고요. 만약에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뭐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사게 됐는지, 왜 하필이면 그 물건인지. 저도 막 이렇게 끌려 다녀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원하신 분들이 많으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꿈이었던 포르쉐가 사라졌던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차를 사는 것보다는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제가 잃은 건지 얻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